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벌써 1월의 절반이 넘은 이 시점, 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올해는 혹은 이번 방학에는 꼭 이뤄내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방학이니까 조금은 더 놀아야 한다는 핑계로 작심삼일에서 그친 것들이 몇 개 있답니다. 저 같은 작심삼일 아티스트, 이 방송을 듣는 청춘이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작심삼일의 정의를 다시 내려봅시다. 작심삼일도 10번이면 한 달인걸요. 어쩌면 방학이니까 더 가벼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딱 3일 동안만 그렇게 10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창하고 큰 목표를 바라보는 것보다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할 겁니다. 새로운 의미의 작심삼일 아티스트로 거듭날 저는 1월 둘째 주 위클리 청춘 MC를 맡은 로키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새해의 시작은 3월부터라고 믿는 파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하 12도에 한파를 뚫고 온 담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를 일주일 반째 달고 살고 있는 자두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고등학교는 졸업식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다 방학을 했는데 네. 우리 대학생 청춘이들의 방학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다들 방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저는 지금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가지고 어머. 중간고사는 이미 봤고요. 네. 지금 이제 과제랑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끝나면 저 이제 맨날 늦잠을 잘 거고요. 하필 1교시를 들어가지고 9시 수업을 듣는 바람에 늦잠을 기가 막히게 잔 다음에 이제 방학 끝자락에는 여행을 상하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와, 저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상하이로 떠날 계획이 있어서 잘 다녀오고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두님은요? 저도 계절학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근데 계절학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이제 종강하기 전부터 애니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찜해놨던 애니랑 드라마 같은 걸 몇 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종강하면 좀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 학기가 계속 휴학생이어가지고 부러워. 그냥 이번 학기 내내 주구장창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OTT를 아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요즘에 진짜 드라마 정주행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침대에서 OTT로 드라마나 영화를 몰아볼 수 있는 여유. 마침 청춘 이슈 3위도 관련된 주제인데요. 첫 소식은 바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 오후 5시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2는 총 7화로 구성되며 시즌 1에 출연한 이정재, 이병헌과 함께 박성훈, 임시완, 강하늘, 탑, 강혜심, 양동근, 이서환, 노재원 등이 새로 합류했고 제작비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이 가운데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26일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두 번째 시즌이 첫 시즌보다는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호평을 내놓은 매체도 있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확장된 세계관을 통해 완전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했으며 이 시리즈가 단순히 오락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악화하는 글로벌 위기를 반영해 우리 현실을 비춘다고 호평했습니다. 요즘 제 알고리즘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 쇼폼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 2를 시청하셨나요? 시청하셨다면 전 시즌에 비해 어땠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파랑님부터요. 저는 사실 시즌 1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즌 2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께서 오징어 게임 2를 보셔서 대강 어떻게 또 흘러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전체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다는 거. 이게 사실은 저도 시즌 1이 나왔을 때 보려고 했는데 뭔가 도저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 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보다가
이제 집중이 안 되는 작품은 딱 그렇게 안 봐지면 그대로 끝이거든요. 한 번 닫았던 거는 절대 다시 펼쳐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되어버렸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1은 시청했는데 오. 시즌 2는 아직 시청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뭔가 1에 비해서 2를 본 사람의 비율이 적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처음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을 때 이야기나 연출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1의 임팩트를 2가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이제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체 게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이 실패할 시 어떻게 되는지가 공개되었을 때는 저도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만큼의 임팩트를 시즌 2에서는 주기 힘들 것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3가 있다는 것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아닌 시즌 2를 보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이 되게 궁금한 부분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가 궁금해서 시즌 2나 3를 나중에라도 볼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걸? 그 궁금했던 부분이 어딘지? 맨 이거 스포해도 되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그 같아요. 마지막에 가면이 벗겨지면서 아, 그쵸. 딱 끝나잖아요. 맞아요. 약간 안에 이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궁금한 상태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장면은 봤는데 오징어 게임 1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진짜 저만 빼고 다 보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파랑님도 안 보셨다 하니까 좀 네.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다들 보고 시즌 1보다는 못하다, 뭐 시즌 3를 위한 빌드업인 것 같다는 반응이 좀 맞아요.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1을 되게 재밌게 보고 기대하던 사람들을 충족시킬 만큼의 재미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파랑님이랑 로키님처럼 시즌 1을 안 봤습니다. 다안 제대로 쭉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잔인한 걸 좀 못 보기도 하고 저는 한창 그 작품이 유명하면 괜히 잘 안 보는 그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즌 1이 딱 인기 많을 때 하도 인스타나 유튜브에 영상들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 제가 친구들이 다 저 빼고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너무 궁금해서 뭐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징어 게임 2도 아직 안 봤어요. 네. 사실 아직 볼 계획도 없긴 한데 이번에는 스토리를 아는 건 아닌데 라인업이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다채롭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조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조유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니 오징어 게임 2 안 본 사람 찾기 힘들 텐데 여기는 진짜 1도 안 보고 2도 안 본 사람들의 아주 모임이네요. 사실 시즌 1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잖아요. 이렇게 데이트를 친 작품의 뒷이야기가 다들 궁금할 거고 자연스럽게 후속 시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즌제 작품이면 기대도 큰 만큼 평가도 갈리곤 하죠. 성공한 시즌제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공한 시즌제 작품이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시즌 1의 인기가 엄청났다 보니까 시즌 2도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즌 3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런 시즌제 작품들의 공통점이 뭔가 다 어딘가 익숙한 아이디어들의 좀 창의적인 변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명한 작품들이 더글로리나 펜트하우스, 신과 함께도 있고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있는데 이게 뭔가 한국인이라면 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뭐 입시 분위기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들도 그렇고 뭔가 신과 함께 같은 거는 좀 한국적인 뭐 사후세계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마냥 뻔하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엮어서 예상도 못한 전개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들의 라인업도 그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두님은 드라마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영화 시리즈를 좀 가져왔거든요. 뭐 말할지 알 것 같아요. 맞춰보실래요? 하나, 둘, 셋, 듀н. 맞아요. 제가 바로 듄 친자, 듄의 미친자여서 듄을 가지고 왔고요. 또 마블 시리즈도 제가 한창 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들의 성공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세계관이 엄청 탄탄하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듀운도 원작 소설이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마블도 그 마블 코믹스가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대중적인 만화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뭔가 인증되고 보증된 탄탄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든 시리즈여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원작에서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2차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요소들을 최대한 살리고 또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시즌제 작품이 성공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파랑님 듀운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오히려 듀운이 너무 네. 길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시리즈인지 몰라가지고 가서 딱 보고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뒤편 있다 그러고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또 뒤편 있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시즌 작품을 하나를 뽑아보자면 네. 저도 역시 세계관이 뚜렷한 마블 시리즈인 것 오. 같아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흐름이 긴 작품을 잘 보기 힘들어해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 시리즈는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특히 어벤져스가 항상 이제 시험 끝날 때쯤 개봉을 했어가지고 맞아요. 시험 끝난 날에 항상 어벤져스를 보러 간다. 맞아요. 그쵸. 근데 이런 장편 시리즈물이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벤져스 히어로들의 단독 영화도 있고 등장인물 각각의 긴 서사도 있는 동시에 또 어벤져스 자체의 대서사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세계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세계관에 한번 빠지면 일반 작품보다 더 몰입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한 세계관의 어벤져스가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장편 시리즈가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서사가 별로 길지 않은 뭐 드라마 중에는 모범택시라든지 영화 중에는 뭐 그 범죄도시? 이런 것도 맞아요. 좀 앞에를 안 봐도 사실 큰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금방 유행에 탑승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인기를 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조연 배우들이 전 시리즈랑 그대로 출연을 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벤져스만 해도 원년 멤버들의 배우 변화 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 빼고는. 그래서 좀 그 인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그널의 시즌2를 정말 기대를 80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나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도 시즌1이 방영된 지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주조연이었어서 캐스팅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는데 다행히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배우 모두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요. 얘기 나눠보니까 역시 이런 세계관이나 캐스팅 같은 것들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더 신선하고 재밌는 좋은 작품들이 더 나오길 바라면서 3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청춘 이슈 2위인 시위 문화를 바꾼 2030 여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내내 국회 앞 광장을 지킨 이들 가운데 유난히 돋보였던 것은 색색의 응원봉을 손에 쥔 2030 여성들이었습니다. 집회에 다녀온 이들은 입을 모아 광장을 가득 메운 2030 여성들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K-팝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SNS에는 K-팝에 맞춰 빛나는 응원봉을 흥겹게 흔드는 청년 여성들의 모습을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기성세대의 목소리와 2030 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고 응수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공존했는데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앞 탄핵 집회에 참여한 약 27만 명을 연령, 성별로 나누면 20대 여성이 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50대 남성이 3만 8천 명, 30대 여성이 2만 9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2030 여성은 8만 1천 명으로 전체의 29.7%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번 시위에서 유독 2030 여성들의 시위 참여가 눈에 띄게 돋보였죠. 여러분은 같은 20대 여성으로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소수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6년 탄핵 시위 때 저는 중학생이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스스로의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시위에 나갔었는데요. 각자만의 생각으로 시위에 모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선행들이 점점 더 그 힘을 커지게 한 것 같아요. 그쵸. 추운 날씨에 힘들게 시위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 안에 핫팩, 생리대, 과자 등의 물건을 두고 가기도 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선결제를 하고 그리고 SNS 상에서도 자신의 시위에 간 모습과 선행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러한 모습들이 너도 나도 시위에 나가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국회의사당 시위에 갔었는데 정말 2030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뭔가 여성이라서 막 이런 거 시위하고 연대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네. 이 시대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보자마자 빨리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여의도로 뛰어나가서 같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보니까 다들 마침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나갔다는 그런 걸 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응원봉을 바로 챙겨 들고 그 망설임 재배원 없이 네. 응원봉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네, 응원봉을 들고 망설임 없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뭉치면 해낸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2016년 때 탄핵 시위 때도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앞으로 있을 모든 순간에서 소신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2030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항상 세상이 잘못됐으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있어왔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자까지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래도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세월호, 뭐 얼마 전에는 이태원 같은 네. 일이 있었죠. 그렇게 정치가 삶에 얼마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말 뼈속 깊이 느낀 세대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중학생 시절 박근혜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정치 이슈를 진짜 온몸으로 겪어서 맞아요.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뭐 N번방이나 딥페이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식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여성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이 돋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위에서 또 다양한 인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된 응원봉도 그렇고 뭔가 시위지만 다 같이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분위기가 떠들썩하고 흥겨웠던 것 같은데 이번 시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응원봉이 그냥 되게 신선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쵸. 제가 응원봉을 챙겨가기도 했고 가니까 정말 거기서 진짜 온갖 종류의 응원봉을 다 봤거든요. 거기 진짜 케이팝 하는 여자들밖에 없더라고요. 본인 포함이죠? 네, 저 포함. 그리고 이 추운 날 오랫동안 서 있느라 다들 엄청 고생을 했는데 맞아요. 그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아이돌 빠순이에게 이 정도 추운 데서 대기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는 것도 봤어요. 또 이 사람들이 전진 본능이 있어서 저 뒤에서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국회의사당 앞에 와 있었다고 맞아요. 이런 걸 또 봤는데 사실 이거는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제 본인인가요? 얘기예요. 틈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저벅저벅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국회의사당 N열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게 펜스 잡는 본능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위인지 뭐 가요대전 스탠딩인지 이러면서 같이 간 친구랑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또 팬들끼리 혹은 이제 가수가 팬을 챙겨주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또 이런 게 맞아요.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뭐 편의점 기프티콘을 나눔하거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페나 음식점 선결제를 먼저 해두고 이제 시위 나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덕분에 좀 마음이 따뜻해졌던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이제 응원봉도 그렇고 다양한 깃발들이 되게 기억에 좀 남는데 맞아요. 뭐 전국 미루기 연합 이런 게 일단 저는 가장 공감이 갔고 뭐 근데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뭐 너의 탄핵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크게 외향인 써 있고 엄청 작게 내향인 괄호 열고 내향인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써 있는데 근데 외향인 깃발이 내향인 깃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봤는데 내향인이 먼저 다가간 거라는 아, 진짜요? 글을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다. 따로따로 오신 건데 네, 만난 따로 오신 거예요? 건데 내향인이 용기를 내서 이제 다가갔다. 약간 이런 글에 그런 걸 봤었거든요. 아 너무 웃긴다. 그리고 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엄청 큰 깃발을 흔드시는 분도 있던데 그거는 찾아보니까 무형문화재라고 오. 하더라고요. 뭐 기수놀인가 그렇게 부르던데 음. 뭔가 그런 거는 직접 본 게 아닌데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봤으면 진짜 완전 압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잊지 못한 기억이 됐을 것 같고 이렇게 날씨도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감정도 좀 좋지만은 않았을 텐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위의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했지 시위에 한번 나갔었는데 우선 깃발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쵸. 저는 저희 학교 깃발 근처에 있었는데 그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되게 안심이 되면서 옆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심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그냥 친구들이 함께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깃발이 보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의 깃발이었어요. 그 아래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일어나야겠냐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도 진짜 집에서 누워만 있거든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누워만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힘들게 나온 입장에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는 응원봉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불들이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과거의 촛불 시위에서 응원봉 시위로 바뀐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촛불은 결국 꺼지고 만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바뀌면서 결국 꺼지지 않는 빛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너무 멋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응원봉의 힘이 진짜 대단했던 게 저희 엄마도 갑자기 저한테 있는 거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엑소 2개 있고 NCT 하나 있는데 NCT는 못 주겠고 엑소 건 가져가도 돼 이랬거든요. NCT는 왜 못 주죠? NCT는 본인이 쓰셔야 되나요? 네, 제가 써가지고 엑소는 이제 괜찮으니까 네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또 생각이 나고 저는 시위 현장에는 나가지는 못했었는데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뉴스랑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하고 듣고 그래서 응원봉도 그렇고 깃발이 뭔가 그런 무거울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쵸. 재치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번 시위가 무겁지만 그래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2위 이슈도 이쯤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 청춘 이슈 1위는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사고입니다. 지난해 29일 오전 9시경 방콕에서 돌아오는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공항 외벽과 충돌한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의 참사인 만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져 다들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사건 소식을 듣고 다들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일단은 너무 많이 놀랐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탑승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연말에 가족여행을 또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셨던 걸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사고들이 좀 많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4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비행기가 폭발해버렸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부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기적만을 빌고 있었는데 점차 사망자가 늘어나고 결국 초반에 생존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한 번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지 세월호 사건을 겪고 그리고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세월호 사건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어서 심각성을 실제에 비해 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그 참담함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알게 되어서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한 해의 또 마지막 주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굉장히 아침이었는데 맞아요. 사고 소식을 접하게 돼서 좀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또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월호에 대한 좀 그런 맞아요. 기억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에서 다시 한번 그 사망, 실종, 구조 이런 맞아요. 표가 계속 뉴스 화면에 떠 있는 거를 보니까 좀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 아프고 맞아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오전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알바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 혹시 그 사고 소식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처음 듣고 안 믿겨서 비행기가 폭발했다고 하면서 급하게 이제 초록창을 켜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점점 희생자 수가 늘어가는 걸 보는데 정말 뭐라고 설명을 못할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게 생존된 승무원 분의 상태에 대해서 막 처음에 여러 말이 오갔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별로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또 아팠던 것 같아요. 그쵸.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딱 1년의 막바지에 전해진 슬픈 소식이라서 그 참담함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짜뉴스나 피해자의 신상, 사고 현장이 드러나는 영상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런 참사나 사고를 어떤 그냥 이야깃거리로만 소비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어그로성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거나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당연히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만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인 만큼 그런 단순 자극과 관심을 위해서 사건 사고들을 이야깃거리로만 소비하지 않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볍게 소비되는 게 정말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막바지에 이제 즐겁게 돌아오는 길에 귀국하는 비행기가 착륙 실패로 사고가 날 줄 누가 감히 예측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말들이 도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이 사고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고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뭐 인터넷을 보다가 그러게 왜로 시작하면서 은근히 이제 희생자의 책임이라는 듯이 말하는 글을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인간상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명확히 규명된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당일에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만을 수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사고 관련 영상은 공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공유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절대 삼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를 맹신하고 또 그걸 또 타인에게 다시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진짜 영상으로 나오는 뉴스, 기사로도 잘 안 보고요. 전 영상으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좀 인지하는 편인데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비님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과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과 정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쉽사리 믿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전에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걸러듣는 리터러시 능력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사소한 한마디에 슬퍼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심히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동의하고 또 공감이 되네요. 다른 것보다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더더욱 그 무게를 인지하고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월 둘째 주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동시에 마치 다른 세상인 듯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만 쫓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에서 화가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세상에 소리치며 내 목소리를 확 내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수없이 많은 이 넓은 세상에서 혹여나 내 목소리가 세상에 압도당해 묻혀버리진 않을지, 혹은 나와 다른 잣대를 들이밀며 눈살을 찌푸리는 누군가가 등장하진 않을지 걱정되어 바로 움츠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세요. 이 넓은 세상에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답니다. 작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를 외쳤을 때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 얹어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순간에 솔직하고 떳떳하게 후회가 남지 않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월 둘째 주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로키, 파랑, 담비, 자두였습니다. 안녕.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찬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것만은 나의 정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